결국에는 보조금을 준 거예요.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결국 어떤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형태로 업체한테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회사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한 거는 수출의 42%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K배터리 또는 현대기아차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그 EU가 이제 지난 8개월에 9개월 정도 조사를 하고선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 잠정 관세입니다. 잠정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중국이 이제 유럽으로 직접 진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걸 극복할 거다 이런 주장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보는 거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추가 잠정 관세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들이 지금 연구 결과로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EU 집행위원회가 7월 5일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17.4%에서 37.6%의 그 추가 잠정 관세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최대 이제 38.1보다는 0.5%가 줄었죠. 비아디는 그대로 10.4%, 지리 자동차가 19.9% 조금 줄었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이제 37.6%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뭐 그 조사 협조한 기업들은 20.8%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37.6%고, 이런 추가 잠정 관세는 11월까지 그 EU 회원국이 승인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이 되고요. 27개국 회원국 투표를 해서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를 안 되게 하려면은 15개국 이상의 반대를 하고요. 반대한 국가의 인구의 그 EU 총 인구의 65% 이상이 도입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오늘 그 약간 어제 그 의사 물어보는 투표를 했는데 11개국이 찬성하고 일부 좀 반대한 게 있고 기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 반대하려면 이렇게 15개국 이상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의 EU 총 인구 65%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거를 반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독일 자체는 좀 뭐 기권을 할 것 같긴 한데 이탈리아랑 프랑스만 가지고도 아마 인구의 한 40% 될 거예요. 적극 찬성하는 쪽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는 어렵다 사실상 그 이제 진행되는 건 요식행위다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뭐 독일 자동차 협회라든가 산업협회라든가 산업회는 이제 그 중국산 EU 추가 관세 철회를 정하기도 했고 독일이 지금 반대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판매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 그 장관이 그 중국 방문하니까 조국 총리가 방문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 그 관세 내용기가 최고 등급의 이제 그 자동차들에 대해서 관세 깎아줄 테니까 이제 반대하라 뭐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유럽 시장의 중국 전기차 그룹별 판매량 비중을 보니까 지리자동차가 59.6%,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이제 37.4%, 비아디가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비아디가 지난해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지리가 보면은 29.9%죠. 그러니까 10% 기본 관세에다가 상계관세 19.9니까 29.9%,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7.6%죠. 그리고 비아디가 27.4%예요. 4%. 그러니까 지금 꽤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을까?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이제 요거 이제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 높은 게 이게 그 중국 브랜드라기보다 이 안에 이제 뭐 MG라든가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유럽 브랜드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유럽 차로 이식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자만시라고 자동차 마케터 시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요걸 그 분석한 게 있는데 비에디의 실유 독일 가격을 그 가격 구조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본 관세가 그전에 10%였잖아요. 이거를 27.4%일 때는 그 10%일 때는 법인 마진율이 이제 20.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8.3% 줄어드는 거예요. 마진율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유럽 쪽의 딜러한테 마진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12% 정도로 되게 보수적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는 이게 지금 20.8에서 12% 빼면은 7.2%가 남죠. 남는데 이게 안 남아요. 27.4% 관세 구조에서는 이 구조로는 마진이 안 남습니다. 비아디가 가장 가격중이 높다고 보는 비아디조차도 마진이 안 남는 구조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올려야겠죠. 가격 올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그만큼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관세율이 가장 낮은 비아지조차도 마진이 남는 구조다. 그러면 나머지 중국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를 부과받는데, 테슬라라든가 독일 전기차들, 그러니까 뭐 그런 폭스바겐, 뭐 그런 기업, BMW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아마 관세를 낮춰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개별 관세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중국 전기차 잠정 관세 47.6%를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의 대EU 수출이 42%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한테 반사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건 이제 지난 7월 5일자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비아드, 지리, 이제 상하이자동차 관세 부과된 건데, 이제 지리자동차만 19.9로 0.1% 낮아진 거, 원래 20%였거든요. 그리고 비아드는 그대로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공장을 둔 전기차가 EU로 수출되는 경우에 외국 기업도 다 관세 부과 되거든요. 이게 테슬라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독일 전기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이제 중국산 테슬라도 EU로 수출될 경우에 관세 받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개별 관세를 요청을 한 상태라서 아마 이거 조정이 될 겁니다. 아까도 이제 폭스바겐이라든가 BMW 마찬가지로 조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기 관세가 11월 달까지 시행되면서 이제 투표 거쳐서 5년간 확정 관세로 그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은 10월 24일 내려지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인구의 65% 이상, 그리고 15개국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발효됩니다. 근데 이거 반대될 이유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요 기준이 관세 42%를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뭐 거의 중국 전기차들한테 폭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BYD가 튀르키예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처럼 유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중국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서 현지 인력을 구하고 현지의 비싼 전기를, 지금 중국의 석탄으로 싼 그 전기를 쓰니까, 거기다가 거기 인력도 중국산을 인력을 쓰지 못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부품도 소재도 다 거기서 조달해야 된다 하면은 가격이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앞서 그 내용이, 이 기사 세부 내용이 보면은 독일의 킬세계 경기연구소와 오스트리아 경기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해당 조치로 인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42% 줄어들지만 유럽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전기차 빈자리를 EU라든가 제3국에 생산한 전기차가 채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대부분 상당수 미국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갖고 왔고, 그리고 유럽 소비자가 추가로 감당해야 할 비용은 0.3에서 0.9 정도만 늘어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얘기로 관세 정책이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지금 중국산 살려고 뭐 그렇게 좀 움직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가격 인상 전에 이제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마케팅을 좀 하는 상황이라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최근에 5월달에 이제 판매가 중국차 전기차가 더 늘었다는 것이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5개 모델 중에 2개는 중국에서 생산되고요. 3개가 이제 독일에서 생산되는데, 여기 모델이 그거예요. 중국에서 생산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볼보 EX30 이거고요. 독일 생산 모델은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3, ID4. 중국 브랜드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볼보로 근데 이 중국 브랜드로 보기는 좀 어렵죠. 지금 대주주가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응 방안은 어쨌든 지금 관세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 인상을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쭉 보시면, 그리고 유럽 생산 거점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결정한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재고가 충분하게 있어가지고 당장 이제 인상하지 않을 정도로 다 당장 싼 게 만들어놓은 재고가 많다고 들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아디는 아직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가격 인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인상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직접 진출하는 유럽 시장에 이제 공장을 짓는 여부들은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상하이 그 자동차 그룹이 이외 집행위원회 공청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7월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의견을 이제 그 제시할 수 있고 청문회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공청회 요청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유도 결정했으면 그 중국 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죠.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들어봤다 이런 요식행위 정도 보시고 이건 이제 시행된다라고 그냥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를 이렇게 이 관세 부과하면 직접 지출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중국 전기차가 이를 극복하고 현지에 진출해서 다시 그 판매가 늘어날 것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가 보면은 그 주 자동차 업체들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대부분 동남아 쪽이 많고요. 여기 체리랑 비아디가 이제 스페인과 헝가리 쪽에 이제 공장을 인수하거나 이제 그 건설 계획을 헝가리 쪽에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한 거. 그리고 비아디가 이제 대부분은 이게 아시아 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죠. 중국 업체들은 공장이 돼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일부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 외에는 논의 중입니다. 거의 논의 중 수준이에요. 생산 개시하는 것도 일부 있고, 스텔란티스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완공이 된 게 있고요. 발표로 한 게 있고, 이제 착공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공 하나 있고, 생산 개시, 완공 예정 이제 26년 1분기나 돼야 되는 거죠. 베트남. 근데 보면은 다 유럽이죠. 여기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있고, 폴란드 공장 하나, 여기 스페인, 헝가리 공장. 이것도 완공된 건 2개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발표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다 동남아 쪽밖에 없는 거고, 이제 나머지 다 논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지으려면은 최소 2-3년 다 걸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업체들은 상당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일단 보시겠고요. 이제 아직은 이제 본격 시행 전이니까 지금 어떻게든 밀어내게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한 이유가 그 중국이 지난 15년간 이제 자동차 그 전기차 업계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보조금 321조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국제 전략 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대략 2,310억 달러, 321조 정도를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보조금, 이제 이게 절반이 이제 세금을 판매세 10% 면제의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310억 달러가 상당히 보수적인 이유가 지방조배 리베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꿨을 때 바꾸도 하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하죠. 리베이트가 일단 빠졌고, 중국에서 당연히 토지 임대가 저렴하고요. 또 이제 전력도 지원해주고, 또 융자 이런 것도 해주고, 또 배터리 부품 공급망도 지원하지, 이런 것들은 다 빠진 거야. 다 빠진 거 그냥 순수하게 이제 직접 지원해준 거, 그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해준 거, 세금 감면 포함해서 즉 해준 것만 321조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외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거기에 그만큼 상계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2023년부터 올해부터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전기차에다 보조금 주지 않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같은 금액을 여기 보면은 그 구매자 보조금 9.2%를 세금 감면을 줬습니다. 세지섹스. 그래서 이게 그 리베이트는 이제 그 판매 장려금 제도로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 대금의 일부나 이자 등의 지불인 또는 지불 저희가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리베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그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고, 요거는 이제 그 투말로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엉뚱을 가져온 거고요. 결국에는 보조금을 준 거예요.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구매자에게 주는 리베이트 대신에 업체한테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회사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EU, 아까 핵심은 EU의 그 전기차,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는 아까 그런 보조금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고, 그런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 추가 관세를 한 거는 수출의 42%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K배터리 또는 완성차 기업, 현대기아차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